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의 몸에 원펀맨 사이타마가 빙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지로 같은 경우는 성장형 액션 애니이다 보니 초반부터 화끈하게 적을 섬멸하기보단 많은 고난 속에서 강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강급의 실력은 얻지 못하며 종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탄지로의 몸에 먼치킨 액션 만화의 상징과 같은 원펀맨 사이타마가 빙의하게 되어 빛깔 세계관을 누비게 되면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이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B급 히어로였던 사이타마는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실험을 해 사람들을 실종시킨다는 미친 과학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 과학자는 사이타마가 연구실에 침입하자 온갖 기계장치로 사이타마를 홍계했지만 사이타마는 맹한 표정으로 그 장치들을 전부 부숴버렸고 순식간에 그 과학자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 과학자는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나는 그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을 뿐이라고 했죠. 그의 사이타마는 소원? 소원을 어떻게 들어준다는 거지? 라고 물었고, 그 과학자는 내 과학기술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너의 그 탈모도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말에 놀라며 정말로 내 머리를 새로 나게 해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 과학자는 머리카락을 새로 나게 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라고, 자신도 원래 발라당까지는 대머리였지만 치료를 통해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에 엄청나게 혹했고, 저기 혹시 내 머리도 다시 자라나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의 그 과학자는 선심 쓰듯이 알겠다며 어떤 기계장치를 사이타마의 머리에 가져다 댔고, 잘 가라 크크크 하면서 작동을 시켰죠. 그 순간 사이타마의 영혼은 어떤 곳으로 날아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처음 보는 소녀가 오빠 낮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 마을에 내려간 날이잖아 라며 깨우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네코는 오빠 아직 정신이 덜 들었냐며 볼을 한바탕 꼬집었죠. 사이타마는 왠지 자신의 몸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게 느껴졌는데 가장 달라진 점은 역시나 대머리 특유의 시원함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이타마는 설마 정말? 이라고 하며 자신의 두피를 만졌는데 아주 풍성하게 머리카락이 자라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들어온 이 몸에 원래의 기억들이 차르르 하고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몸의 이름은 카마도 탄지로. 어린 시절 아빠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숯을 팔고 다니는 상태였습니다. 사이타마는 일단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기쁘긴 했지만 이곳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았고, 탄지로의 몸은 자신이 단련해왔던 강력한 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그렇게 사태 파악을 하고 있던 사이타마에게 네오코는 늦겠다며 어서 마을에 내려갔다 오라고 닥달했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탄지로 기억을 더듬어 숯을 팔러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탄지로의 기억이 남아있다 보니 마을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모두 알아볼 수 있었고 숯도 무사히 팔 수 있었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마을에 있던 한 아저씨가 밤도 늦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밥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마침 배도 고프고 정신도 없다 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누워서 자신의 세계에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죠. 그 다음날 일찍 사이타마는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래의 몸이었다면 느긋하게 10초 안에 왔을 거리지만 탄지로의 몸으로는 예전 자신의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 비냄새가 되겠고, 들어가 보니 가족들이 모두 다 쓰러져 있는 상태, 네이코만이 간신히 살아있고 모두가 사망한 상태였죠. 사이타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하다가 일단 네이코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이코를 업고 산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즈코가 공격적으로 변해 사이타마를 공격했고, 사이타마는 네이코를 보고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았죠. 이건 뭐지? 괴인으로 변한 건가? 라며 네이코를 막았는데, 그 순간 인기척이 들리며 누군가가 자신들을 향해 접근하는 거 알아채 그대로 네이코를 밀어 그의 공격을 피하게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를 보고 S급 히어로, 그 이름이 뭐더라, 사무라이의 제자?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대로 네이코를 향해 공격하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의 기회를 막아서며 뭔지 몰라도 일단 저 아이는 내 동생이니까 말로 하자고 했습니다. 기우는 저 아이는 혈기가 되어버린 상태로 죽여야만 한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혈기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저 아이는 인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의 혈결한 존재와 무자네한 존재에 대해서 쓸데없이 길게 설명을 했고 사이타마는 중간부터 집중력을 잃어 하품하면서 흘려듣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어쨌든 나는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기우를 막아섰고 기우는 그대로 사이타마를 발로 걷어차려고 했죠. 그렇게 기우와 맞붙게 된 사이타마는 탄조로의 약한 몸을 가지고 상대를 하다 보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우는 탄지로의 움직임, 센스 같은 게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자가 몸만 단련하면 충분히 귀할대 검사로서 활약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기우는 사이타마에게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아무래도 태초의 혈기 무잔을 저체하게 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너도 귀살대원이 되어보는 건 어떠냐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에 알겠다며 어떻게 귀살대원이 되는 거냐고 물었죠. 기우는 네즈코에게 대나무 입마개를 물려준 뒤 그들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소개시켜줬고 우로코다키 사콘지는 일단 전지종호흡을 하기 전에 기초 체력부터 길러야 된다고 했죠. 사실 사콘지 입장에서는 사이타마가 별로 근성이 없어 보였고 조금 수련하다가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때 사이타마는 예전 한참 수련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며 팔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10km 달리기를 꾸준히 했고 사코지는 뭐 꾸준히 하는 건 좋긴 하지만 저걸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혈기들과 싸울 수 있을까 걱정을 했죠. 사이타마 역시 단련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자신의 몸으로는 3년간 이 방법을 통해 강해지긴 했지만 모발을 모두 잃어버렸기에 이번 몸에서도 그렇게 되면 기껏 얻은 모발을 잃게 될 테니 딱 머리가 빠지기 전인 2년만 단련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단련한 사이타마는 모발을 지켜야 할 수 있었고 사코니는 꽤나 근성이 있는 녀석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몸의 단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집중 호흡이란 것은 요령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며 그 호흡을 익혔는지는 검술로 이 커다란 바위를 잘라낼 수 있을지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바위를 잘라내면 너는 귀할대 선별 시험에 내보내주겠다고 했죠. 그의 사이타마는 한 손으로 칼을 아무렇게나 잡고 휘둘렀는데 사콘지는 검술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고 화를 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바위는 그대로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사콘지는 뭐지?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나 전집중 호흡을 벌써 익힌 거야? 라고 물었고 사코니는 그건 아닌데 라며 머리를 극저었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유령 사비토와 마코모는 쟤 뭐야? 우리가 몰래 물의 호흡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라고 했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곧바로 귀할대 선별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사이타마는 대충 끝내야겠다며 슬슬 걸어다녔고 그 모습을 본 혈기들은 다른 긴장한 시험자들과 다르게 이 녀석은 뭐냐며 공포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냐며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사이타마는 칼을 한번 휘둘렀고 그대로 혈기들의 목은 물론 몸 자체가 날아가 버렸죠. 사이타마는 역시 선별시험이라 그런지 엄청 쉽잖아. 이 정도 난이도면 그냥 참가만 해도 다 합격시켜준 것 같네 라고 하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자들을 박살내고 있던 손혈기가 눈에 보였고 손혈기는 너 그 가면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제자냐? 크크 또 한 명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탄지로를 향해 주먹을 뻗었죠. 그 주먹은 사이타마의 면상에 제대로 꽂히게 되었고 손혈기는 피할 겨를도 없이 두개골이 박살났겠구나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타마는 먼지만 조금 묻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고 손혈기는 이럴 리가 없다며 마구마구 주먹을 뻗어 사이타마의 면상을 후려가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이타마는 그 어떤 데미지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손혈기는 무슨 수를 쓴 거냐며 부들거렸습니다. 사이타마는 이거? 몸이 튼튼해지도록 단련했거든 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그대로 칼을 휘두르자 손혈기의 목은 그대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여유롭게 시험을 끝낼 수 있게 되었고 귀할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까마귀를 통해 임무를 배정받고 혈기를 퇴치하고 다녔는데 사실 사이타마의 개인 임무가 많았기에 사이타마의 압도적인 실력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런 중 사이타마는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화려한 거리에 흥미롭게 기웃거리다가 어떤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낯익은 냄새가 나길래 어라 우리 어디서 본 적이 있나? 라고 물었죠. 그는 다름 아닌 태초의 혈기 무자는 인간으로 변장해 인간 행세를 하고 있었기에 우린 처음 본 사이인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의 그렇구나 그럼 이만 이라며 쿨하게 지나갔고 무자는 그가 끼고 있는 귀걸이를 보고 뭔가 기분이 잔뜩 안 좋아졌죠. 그렇게 무자는 그를 죽이기 위해 근처에 있던 스사마루와 야바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이타마는 근처에서 우동을 먹고 있다가 한 혈기가 다가왔고 잠시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죠.
그를 따라가 보니 그 호에는 타마요가 있었고 그녀는 당신에게 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처음 본 사람들인데 왜 이러지? 라며 의아해했는데 타마요는 당신은 귀할대원인 것 같은데 왜 혈기와 함께 다니느냐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제서야 살짝 경계를 하며 당신이 어떻게 이 아이가 혈기인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자신도 혈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의 아하 그렇구나. 사실 얘는 내 동생인데 이 아이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태초의 혈기 무장이라는 녀석을 찾고 있다고 했죠. 그의 타마요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 아까 전에 무잔을 알아보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무잔? 누굴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아까 전에 그 모자 쓴 창백한 남자가 바로 무잔이었다고 했죠. 그러다 사이타마는 으악 진짜? 어쩐지 뭔가 낯익은 냄새가 나더라니 당장 쫓아가서 죽여야겠네? 라고 하며 행동에 나서려고 했고 타마요는 안된다고 무잔은 엄청나게 강력한 혈기 당신의 힘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사마루의 색실몽이 날아와 타마요의 아이트를 공개했고 사이타마는 밖에 나가 뭐야 너네는? 이라고 힘들어하게 물었죠. 그의 타마요는 큰일 났다고 저들은 아마 무장이 보낸 자기일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이타마는 아 그래? 그럼 얘네는 우리의 적인 거네?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그런 당연한 걸 물어보느냐고 색실봉이 날아오니 조심하라고 소리쳤죠. 스사마루는 자신과의 싸움 중에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타마를 보고 멍청한 것 그대로 머리를 박살내주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이타마가 사라지더니 어느새 스사마루의 앞에 다가갔고 그대로 칼을 휘두르자 스사마루의 목이 날아가 버렸죠. 그의 야반 놀라서 화살표 혈기술을 시전해 사이타마의 몸을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사이타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벅저벅 그를 향해 걸어갔고 야반은 분명 내 혈기술이 걸린 상태인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응? 왜 그래? 혹시 몸이 살짝 간지러운 게 네가 한 짓이냐? 간지럼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며 그대로 칼을 휘둘러 야하바의 목까지 날려버렸죠. 그 모습을 본 타마요는 입이 떡 벌어졌고 인간의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타마요는 이 인물에게 희망을 걸어보자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무잔의 신복인 12개월들의 피를 모아오면 당신의 동생을 인간으로 만드는 약을 완성시켜주겠다고 꼭 12개월의 혈기를 잡아달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냥 무잔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살짝 귀찮긴 하지만 그런데 너 혹시 약을 잘 만든 편이야?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자신은 수백 년간 의사생활을 하면서 약학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그렇다면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과 더불어 탈모를 치료하는 약도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했죠. 타마요는 탈모? 당신은 지금 상당히 풍성한데 혹시 아버지나 할아버지 쪽이 대머리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헛기침을 한번 하면서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타마요의 약속대로 12개월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사이타마는 개사기 신청을 걸지녀 누구라도 한 방에 보낼 수 있고 영웅심이 있지만 매사에 무관심한 성격과 너무 강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부분을 투영해 전개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